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형 기체를 얼마 전 공개하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회고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시제기 6대를 제작했으며 2026년까지 시험비행을 거쳐 대량 생산과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총 120대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예정이며 수출이 가능한 비행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의 군사 전문 기자 한 명이 한국에 방문해 KF-21 전투기 시험비행을 관전하고 이 기사에 자신의 경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어 날개를 지면과 거의 수직으로 세운 뒤 기지로 복귀한 것이 놀랍다며 미국산 전투기인 F4 팬텀도 놀라웠지만 새롭게 그 자리를 이어받을 KF-21 전투기는 디지털에 새로운 경이로움을 주었다고 찬사했습니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는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군사 기술력 발전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항공기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 방산업계가 5위권 안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놀라운 점은 100여 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순식간에 수출 규모와 군사력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한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 양산 1호기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처음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사고 없이 1000소티 이상의 비행을 끝마쳤으며 경이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투기를 생산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유럽 항공방산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내 언론이 처음으로 취재한 한국형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KF-21 양산 1호기는 조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동체와 주익 결합을 성공했습니다. 최첨단 국산 전투기 생산에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며 이로 인해 KF-21 동체가 완벽하게 완성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우리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F4 팬텀, F5 제공호를 대체할 초음속 전투기로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바짝 다가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2026년 9월 우리 공군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시험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올해까지 계획한 시험비행 2000소티의 최종 결과물을 양산 1호기로 화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실장은 동체가 바닥에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할 수 없기에 양산 1호기 동체를 작업대에 세워 거치해 일을 했다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의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 자리 잡은 시제기 2대에는 주황색 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시험비행을 할 때 기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연결한 선이라며 시험비행 기체에서 조금의 오류라도 발견되면 극도로 예민하게 전투기 기체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 CNN의 극찬을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에서도 지적했던 유럽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 전투기가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납품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유럽 방산 시장을 잡아먹을 한국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메타디펜스 프랑스는 KF-21 전투기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면에 우위에 있다며 KF-21 전투기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까지 반영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의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하여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방산무기의 납품과 생산력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무기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은 유럽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 전투기는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유럽 항공업계가 높은 비용을 이유로 6세대 항공기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도 KF-21의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합작인 GCAP는 5세대 전투기급으로 성능이 추락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CAS 역시 삐그덕거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적용할 KF-21에 각국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배제하자며 견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산 무기 도입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이나 영국은 특히 한국산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고성능 항공 엔진 제작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이 항공엔진 제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를 사용하여 한국산 램제트 엔진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고성능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추중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1을 넘는 엔진의 경우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의 추중비는 대략 1.2 정도입니다.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의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이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6대의 실험기체들이 연속적으로 비행을 하며 이륙과 착륙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공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700km 안팎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4001대를 벗어나 서해와 남해, 동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비행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에서 원활한 비행시험이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 역시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여전히 위협적인 러시아를 대비해 폴란드 공군이 가져야 할 적정 전술기 수량을 최소 150대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F-16 전투기와 도입 예정인 F-35, FA-50 모두를 합쳐도 130대 가량이기 때문에 20대 이상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로 대한민국이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체 도입은 여간 깐깐한 게 아니며 지연되기 일쑤이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빠르게 무기 인도를 진행하는 대한민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20여 대 전투기 자리는 KF-21 전투기가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언론은 한국이 일정을 매우 잘 지키는 나라라며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아예 블록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블록2부터 5.5세대, 6세대 가능성까지 보이는 KF-21 블록3까지 함께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생산 부분에서 골머리를 썩히는 미국제가 아닌 많은 부분에서 이미 협력을 진행하는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좋은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분담금으로 되도 않는 밀당을 하는 인도네시아보다는 동일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최전선으로 평가받는 동유럽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추후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는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카타르,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관적인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이 확실한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국내 비관론자들은 현재까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는 FA-50 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FA-50 전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KF-21 전투기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국들도 많아지는데 과연 4.5세대 KF-21 전투기가 해당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 수출은 꿈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판매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은 T-50 혹은 FA-50 경공격기를 운영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KF-21 전투기는 그들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운이 감돌자 각국은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진행했고 거대한 물량 세례에 미국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량이 많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미국은 이외 국가 중 미국 무기에 비교될 만한 성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들을 차선책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여 실전 배치하고 최소한 시제기를 띄우며 성능 검증을 한 나라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오랜 군비 축소 이후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라 자국 수요를 맞추기도 급급했습니다. 스웨덴 전투기는 가성비 면에서 난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에게도 전투기는 있었지만 성능 대비 충격적인 수준의 금액을 자랑해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프랑스 라팔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가격도 비싼데다 미국제 무기와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능마저 KF-21 전투기가 뛰어남에도 불구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들이 더욱 한국산 전투기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장점은 경쟁기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가성비는 유지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적절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행보는 프랑스의 심기마저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8월 31일 영상입니다. 영국 공군과 한국 공군은 지난해 10월 우주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군사우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내놓으며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독일 공군이 얼마 전 열린 2024 피치 블랙에서 한국 공군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소문과는 다르게 영국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대우하며 한국에 대한 존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를 대등한 외교적인 격으로 대하며 두 나라 공군과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공군과는 사뭇 상반되는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은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급하게 영국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다급해진 이유는 공동 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한화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한화 약 22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에서도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선 후보는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럽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에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5세도 아닌 6세대를 개발한다고 큰소리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었던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일본 여론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 두 개국 공동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며 항상 말이 많았는데 진짜 배제하려고 한다는 충격적이다. 영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다. 유럽과 동아시아 연대란 그 정도일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1뿐이며 F2는 사실상 F-16의 개량일 뿐 개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투기 개발 실력이 없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원래 낮았다며 까딱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쳤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학술적 차원의 항공공학 기반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이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기술력이 10년은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꼭 독자 개발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 유명 군사 유튜버는 인도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있지만 지금 이를 두고 인도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한다며 3가지 후보가 결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목록에는 F-35, 수호이-57 그리고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를 추가적으로 대량 도입하여 중국을 견제했던 인도가 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는 KF-21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에어쇼에서 KF-21 한국산 첨단 모형까지 전시되자 유럽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의 구매 목록에 KF-21 전투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영국이 빠진다면 애당초 들어오길 희망했던 사우디를 다시 넣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러한 전투기 개발 난항을 비웃으며 대한민국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가 GCAP에 가입하려 할 때 결사반대했던 일본은 영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뒤늦게 사우디에게 제안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개발이 무너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6세대 전투기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 차세대 중형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은 성능 개량용 공동 연구 개발하는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KF-21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유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이 발표했던 KF-21 전투기의 3가지 모델 중 하나인 수출형 모델의 이름인 KF-21SA가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데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한국산 첨단 항공기 모형을 최초로 선보였는데 이 엔진이 KF-21 블록3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블록3를 거쳐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추가한 6세대 전투기로 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한국형 엔진은 사우디는 중동 수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첨단 항공 엔진은 현재 K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F414와 동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5,000파운드급의 F414보다 큰 18,000파운드로 개발되고 있고 이것도 개발 시작이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2000켈빈급 소재 기술 사업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때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앞으로 사우디에게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판매 계획까지 알려지자 전투기 개발의 일본은 이에 안달이 났습니다. 현재 산출된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은 무려 22조 원가량이 될 것이며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은 모든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섣불리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중동의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요를 먼저 파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중동 국가의 신세대 항공기 공동 개발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KF-21 블록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장점인 낮은 비용, 낮은 이용, 빠른 생산 시작을 제안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연구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사우디에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까지도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자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과거 관계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재빨리 현금이 많은 석유부국들과 손을 잡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한 한국이 오히려 개발을 가장 빠르게 마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진행하자고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사우디와 영국 모두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에 손을 내미는 것이죠. 한국 방산이 지상전력뿐만 아니라 항공전력 부분에서도 놀라운 강세를 보이자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전투기 국산화 비율이었는데요.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6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실전 배치되는 날이 기대되는군요.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